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택입니다. 평소 한 번쯤은 여러분이 고민해본 피부과에 가서 물론 돈 내고 시술을 받으면 피부에 도움되지만 피부과에 가지 않고 평상시 생활 습관으로 피부에 도움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굉장히 많은 정보에 둘러싸여져 있죠. 인터넷, 주변의 이야기들, SNS, 많은 정보 중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 한지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피부 관리라는 게 평소에 생활 습관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어떤 게 잘못된 정보고 어떤 거를 꼭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하는 스킨케어도 많이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묻어있는 버릇들이 더 중요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폼 클렌저로 세안할 때 올바른 방법은 문지르기.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문지르기, 온수 사용, 냉수 사용. 흔히 이제 물 온도에 따라서 모공의 크기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모공을 열어주고 차가운 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온도 차이가 크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따라서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시원한 정도의 물로 마무리하는 게 좋고 이제 부드럽고 꼼꼼하게 하되 특히나 피부가 얇은 부위들, 눈 주변이나 그런 부위들은 반복적으로 세게 하지 않고 안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안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물로 강하지 않게 확실하게 헹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가 여태까지 잘못하고 있었네요. 어떻게 세안? 느낌 좋으니까 완전 따뜻한 물로 그냥 여태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You do the same thing, right, friend? With warm water? Yeah, just warm water, just do this, right? Yeah. 이거 질려요? 안 좋죠. 아 진짜? 피부는 강한 압력 그리고 매우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모두 다 자극을 받을 수 있어서 피부에 가장 맞는 미지근한 물로 하고 특히나 남자분들이 샤워할 때 샤워 물줄기에 하는 세안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요 진짜? 나 맨날 샤워할 때 그냥 바디워시 쓰고 샴푸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세안이랑 샤워 따로?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아 오케이. 사람들은 취침 전에 피부에 관하여 제일 많이 고민한다. 세안 후 피부를 위해서 해야 한 단계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토너, 로션, 크림, 마스크 등등. 여기서 이제 먼저 말해야 될 것은 딱 정해진 정답은 없다. 우리가 흔히 피부과 와서도 많이 물어보는 게 제 피부는 건성인가요? 지성인가요? 구분 지으려고 하고 그럼 나한테 받는 화장품과 세안법은 어떤 건가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피부는 지성이면서 건성일 수도 있고 컨디션, 호르몬, 환경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작은 얼굴 안에서도 한 부위는 지성, 한 부위는 건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정하기보다는 자기 전에 어떤 거를 해야 되는가 정하는 건 그 다음날 아침의 상태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볼 부위가 당기고 건조하다 라고 하면 알코올성 성분이 담긴 토너를 좀 줄이고 그리고 에멀전 또는 에센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일어났는데 굉장히 기름지고 답답하고 통이 안 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특히나 T존이나 코 같은 데는 이런 모이스처라이저 제품을 줄인다든지 뺀다든지 하는 부분적 그리고 상태에 따른 유동성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오케이. 완전 유익해요. 그것도 몰랐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자기 전에 세안하고 나서 토너, 그 다음에 로션, 그리고 가끔 크림, 다음날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마스크. 네, 맞아요. 질문 하나 더. 마스크 매일매일 쓰는 게 나아요? 아니면 가끔 쓰는 게 나아요? 우리가 쓰는 제품들을 보게 되면은 흔히 토너, 에센스, 그 다음에 세럼, 로션, 크림, 마스크팩 굉장히 많게 되는데 사실 이제 토너는 클렌징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의 대부분의 기능은 대부분 그냥 모이스처라이저가 중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팩도 주 기능은 모이스처라이저예요. 따라서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고 한다면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유가 된다면 하루에 하나 정도는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죠. 특히나 건성인 피부들은 팩을 매일 했을 때 피부결이 정돈되고 이제 좀 보습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지성인 피부나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피부 같은 경우에는 주 2, 3회 정도로 그치고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하는 것을 그리고 잠들어서 마스크 안 빼면 안 좋죠.
안 좋죠. 오케이, 나 가끔 그런 적이 있어서. 스킨케어 제품은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이름도 다 다르지만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진다. 에센스, 스킨, 로션, 토너, 에몰션, 세럼, 앰플, 수분 크림 등등 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기초 제품이 존재하면 어떤 것을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좋은가요? 샵 가면 엄청 많아요. 뭐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면 멘붕 와요. 특히나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틈새를 공략해서 나온 게 요즘 나오는 이제 올인원 제품들이 남자들이 많이 쓰는 올인원 제품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자신의 피부에 맞는다면 지속적으로 써도 된다고 권하고 싶어요. 우리가 백화점을 가면은 6, 7개를 기본으로 올려놓고 단 하나라도 빼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얘기를 듣게 되죠. 네. 다 살 수는 없고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는 패닉에 빠질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이고요. 우리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부위에 따라서 골라 쓸 수 있는 요령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화장품을 써서 좋다라고 하면 그 화장품 회사의 라인으로 맞추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화장품들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됐거나 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은 과감히 버리시고요. 적당히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들은 주 목적에 맞게 필요로 하는 부위에 필요로 하는 날에 사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조하면 보습을 더 하고 기름지면 제하고. 근데 로션, 에월션, 세럼, 뭐 토너, 스킨 뭐가 달라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킨 같은 경우에는 모공 수축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모공 수축의 효과를 얻으려면 알코올 성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스킨과 토너를 다 쓰고 하는 거는 좋지 않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토너는 클렌징의 연장이기 때문에 색조 화장을 하지 않았거나 두텁게 화장이 되지 않은 날에 건너줘도 괜찮아요. 에멀전, 에센스, 세럼, 크림, 네. 로션 전부 다 보습을 위한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보습을 위한 제품들 사이에 기능을 넣죠. 미백과 주름 맞아요. 이런 기능을 넣긴 하지만 맞아요.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부는 흡수기관이 아니라 방어기관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갑옷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화장품으로 넣을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나한테 더 충실하고 맞을 수 있는 보습 기능을 기본적으로 두고 그리고 필요한 미백이나 주름 기능성 제품들을 하나 둘 추가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예요. 식습관, 음식과 피부는 크게 관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면 어떤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은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음식이 아주 직접적으로 피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 진짜요? 이거는 이미 주지 않는다는 논문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 유의성이 입증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제 생각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이 된다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이어트나 또는 피부 관리를 위해서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안 먹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하는 거는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안 먹고 하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5대 영양소예요. 이 5대 영양소를 다 골고루 섭취하고 어떤 한 가지를 과다 섭취하거나 어떤 한 가지를 배제하거나 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흔히 다이어트를 위해서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도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들이 네. 있는데 탄수화물은 피부 재생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영양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섭취해주는 게 도움이 되죠. 와 이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 막 초콜릿 먹으면 여드름 많이 생긴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물은 얼마나 많이 마시는 것이 좋은가요? 보통 성인의 경우 하루 필요한 수분 섭취량은 한 2.5리터 정도가 되는데 음식을 통해서 한 1리터 정도 섭취하기 때문에 물은 한 1에서 1.5리터 정도를 먹는 게 좋아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 한 물 12잔? 엄청 많아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 쉽게 먹는 작은 생수 330ml짜리 3병 정도? 이거 아니면은 흔히 갖고 다니는 텀블러 그런 거 2병 정도. 다만 물이 좋다고 해서 너무 과다 섭취를 할 경우에는 몸의 농도가 변하면서 저나트륨 혈증에 빠질 수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너무 과다 섭취하는 건 피하고 적당하게 한 1에서 1.5리터 정도 섭취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드름으로 인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드름을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여드름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은 여드름의 원인은 수없이 많은데요. 여드름이 성인이 돼서도 지속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고민이죠. 사실 여드름은 가장 중요한 치료는 병원에 와서 저는 반드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의 병행 치료를 하는 것을 권유를 드려요. 보통 여드름을 집에서 짜냐 안 짜냐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염증이 생기거나 피지가 쌓이거나 하면은 배농을 해주고 피지를 배출을 해주는 게 원칙적으로 맞기는 맞아요. 본인이 깨끗하게 소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고 또 압출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다면 집에서라도 소독하고 압출을 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굴 손으로 만지는 거. 피부를 손을 만지지 마라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우리 피부에는 각종 세균을 막아줄 수 있는 정상 세균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균들이 감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피부를 만진다고 해서 더 많은 트러블이 생기거나 피부가 건성인 피부가 되거나 더 지성인 피부가 되거나 하는 영향은 사실 실제적으로 좀 크진 않아요. 아 진짜? 다만 우리 손에 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세균인 포도상 국균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피부에 여드름이 나 있는 상처가 있다든지 또는 벗겨진 상처가 있다든지 할 때는 자주 건드리면 이제 염증이 원인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상처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 만지는 것이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되진 않아요. 사람들 하루에 얼굴을 무의식적으로 한 20번 정도는 만지게 되는데, 우리가 만져서 문제가 되거나 더 눕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계산을 할 때 원래 있어야 되는 상태보다 더 많은 노화를 있는 게 맞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큰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하지만 많이 만져서 좋을 것도 없다.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피부 관리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속설은 좀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있죠. 우리가 흔히 화장품을 고를 때 요즘 나오는 굉장히 큰 리뷰 사이트에서도 그렇고 화학 성분을 많이 배제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화학 성분이 모두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은 무엇보다 화학 성분을 다 배제하려고 하고 천연 성분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천연 성분도 천연 성분 나름대로 독소를 함유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학 성분이 모두 다 나쁘다라는 생각은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으로서 정식적인 사용이 승인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게 입증이 되어 있고, 또 이런 성분들은 아주 다행스럽게도 아주 소량만으로도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나한테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세안 후에 3초 안에 수분을 공급해줘야 된다. 나도 맨날 그래요. 너무 기다렸나? 막. 물론 세안하고 나서 아주 한참 동안 그렇게 방치를 한다면 피부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3초, 3분 이내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아요. 수년 전에 이제 모 방송에서 나와서 세안 직후의 수분도를 측정했을 때 이제 50%, 그리고 이제 한 3분 몇 분이 지난 후에 봤을 때 이제 35%까지 순식간 15%가 떨어져서 패널들이 다 경악을 하고 했던 적이 있죠. 근데 우리 피부에서 정상적으로 머금고 있어야 되는 수분량은 대략 한 15% 정도. 세안을 하고 나서 수분 정도가 지난다고 해서 크게 더 건조해지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초 제품의 사용 기한은 사용 기한은 사실 제조사에서 알고 있죠. 오케이. 피부 관리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은가요? 막 몇 살부터? 네, 정해진 시기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 관리는 우리 생활이자 습관이고 버릇입니다. 따라서 항상 매 순간 사소한 선택에서 건강에 좋은 거, 피부에 좋은 거를 할 수 있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흔히 피부에 문제가 되는 건 흔히 이제 중학생쯤 2차 성징이 있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때부터 피부 관리를, 화장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진짜 이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여드름 많았는데 제가 피부 관리 아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드름 되게 많아서 지금 흉터 되게 많은데, 만약에 그때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흉터 좀 덜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누가 좀 이런 거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차피 미국인들 원래 이런 거 안 하니까.
네 여러분, 오늘 많은 정보 알려드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 땡큐. 제가 원래 몰랐던 것들도 많이 배웠고, 오해했던 것들도 많았고, 잘못된 생활 습관들도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한테도 유익하고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혼자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피부과에 와서 충분히 상담을 하고 잘못된 습관을 다시 한번 고쳐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제 그런 상식들이나 그런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한 파일을 데이브 유튜브 밑에다가 글을 해서 여러분이 다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밑에서 링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3가지 소원이고요. 압구정 이용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